2020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사려니 숲에서 힐링으로 숨쉬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그라운딩 걷기 명상과 아로마 치유 요가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DIY 체험으로는 감정 케어 스프레이, 아로마 마스크 스프레이, 아로마 항균 룸 스프레이, 아로마 손소독 제품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이어서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천연 허브에 효능하고 그 다음에 제주 허브 산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허브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인 허브에서 오일들을 추출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마 오일을 집에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그 오일들을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쉽게 이 아로마 트리라고 해서 이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도 아로마 트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어떤 식물에서 각각의 그 추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과일이라든지 지금 그림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줄기,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뿌리, 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부위에 따라서 각각의 식물의 효능이 다 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뿌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식물에서 뿌리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뿌리가 있다라는 거는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만약에 튼실하지 못하면 식물이 지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는 똑같은 효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지탱을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떨 때 흔들리죠?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요즘에 힐링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케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로마 오일 중에서 이런 오일들이 어디에서 그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느냐? 바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인데 향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식물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정성, 뿌리가 튼실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영양분이 저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기초고 신체에 대한 강장작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보약을 많이 먹죠. 그래서 보약이 전체적으로 몸을 강하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로마 오일하면은 뭐 릴렉스, 그러니까 휴식하고 뭐 쉬게끔 만든다고 그랬는데 오일 중에서는 이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 이 사람이 좀 덜 힘들게 에너지를 주는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오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티버라든지 그 다음에 진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다 보면 뿌리 그 이제 식물 같은 거를 뿌리 채소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땅속에 있습니다. 그라운딩. 요즘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오일이 바로 이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밟고 나무 숲에 가서도 좀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딩을 시켜줄 수 있는 효능이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
카밍, 쿨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오일을 쓰면 시원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조금만 뭐 하면 화내는 사람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들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혀주는 오일이 바로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오일들도 이 식물 부위 중에서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은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을 때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나무와 같은 어떤 이런 행태를 보고 우리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기에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힘들어? 이랬을 때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쓰면 내가 좀 덜 흔들리고 덜 지치고, 우리 아까 뿌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무 숲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으세요? 뭐 가서 막 기분이 막 업돼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냥 편안함, 그래서 휴식,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어떤 향을 맡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막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았어. 그런 현상들이 바로 나무 부위에서 추출한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샌달우드, 시더우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카밍.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막 들떠 있어요. 그리고 분주하고 열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급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카밍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런 부위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강인함, 자기 스스로 그리고 흔들릴 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런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요번에 숲 안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를 이 나무 숲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숲에서 향기도 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부위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잎입니다. 잎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잎에서 강압성을 한다는 거는 그 식물이 살아있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을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몸의 호흡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작용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칼립투스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모캔디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이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연구 결과로 인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들 자체가 호흡기하고 친화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향들이 많아요. 물론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 중에서 부드러운 향들도 있지만 거기다 보면은 좀 날카로운 향들이 많은데, 특히 제주에서 지금 많이 재배되는 그 허브 중에서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도 대표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면서도 맡으면 기분이 어떠냐면 좀 이렇게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나 뭔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의욕을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그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 자체들이 일단은 항균력이 있습니다.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검증된 결과들인데, 그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 그러니까 이런 그 잎을 가진 그러니까 허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좀 항균력이 있다라는 건 어딜 가든지 얘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이제 열악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꽃입니다. 여러분들 꽃다발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은 좀 이제 돈으로 주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꽃을 받고 나서 기분이 나빠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데 이 기분 좋은 게 막 업돼가지고 와 좋아 이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 마음의 평온, 심리적 안정 받으면 그냥 기분이 나 너무 좋아. 그래서 로즈하고 자스민이 대표적인 이제 오일들인데요. 이런 오일들 같은 경우에 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의 효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꽃은 또 이제 이것들이 계속 이제 번식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 꽃 수술 통해 가지고 이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생식기 쪽에.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에 관련된 질환에도 사용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거에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생식기 쪽에 뭐 생리라든지 출산, 임신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된 오일들이 바로 이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꽃의 생물학적 기능이 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가지고 이제 효능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마음이 온화해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 성분 중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앞서서 강인함을 주거나 지탱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꽃의 꽃 부위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재배하는 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첨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면서 단지도 형성하고 이거 꽃이니까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는 그 유럽에서 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이나 아니면 좀 이제 그 외진 쪽 그 산업이 좀 덜 발달한 이제 첨정 지역 같은 데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청정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 꽃들을 재배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식용꽃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꽃 같은 게 장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대단위로 재배되거나 이러진 않고 요거를 생육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좀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추출 부위는 프루츠 앤 시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과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블랙페퍼인데요. 후추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주니퍼베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열매가 그러니까 뭐 먹기는 먹지만은 우리가 뭐 달콤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추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씨앗, 저기 펜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다 응축돼 있어요. 앞으로 이것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효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것들은 소화기계에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식에 관련돼서 지금 뭐 블랙페퍼라든지 펜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향신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그 다음에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 작용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이런 그 많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향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는 주로 이제 좀 따뜻한 나라, 인도나 어디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같은 데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런 부위에 효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과일 껍질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많이 지금 생산되는 게 바로 귤이죠. 만다린. 만다린도 이 만다린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그 다음에 뭐 라임, 그 다음에 베르가못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런 향을 맡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심리적인 효과. 굉장히 활력을 주고요. 긍정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이 아로마 페어 행사를 했을 때 외국 강사들이 오셨어요. 나이가 전부 다 이제 뭐 50대 말, 그 다음에 60대 초반의 그 여자 강사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제주에 있을 동안 너무너무 애들처럼 웃다가 가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만다린 오일. 만다린 오일이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을 주는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귤 향만 맡으면 만다린 향만 맡으면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60이 넘은 몸에도 불구하고 막 애들처럼 웃고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만다린 향 많이 드시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 향들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지천에 깔렸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엄격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들의 향을 맡으면 기분이 나빠 있거나 좀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오일이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나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좀 나가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만다린 이런 오일들도 또는 아니면 이런 시트러스 감귤 계열 오일들을 감귤 계열 과일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과일 껍질을 보시면은 우들투들해요. 과육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 껍질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껍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톡 터트리면 오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오일들을 가지고 이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들투들한 표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렇게 셀룰라이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그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은요 림프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자몽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레몬이라든지 오렌지도 다 이 림프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몸이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고 디톡스가 되고 림프순환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겠죠. 독소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지만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도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진은 우리가 수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데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에 진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진액을 가지고 이거를 굳혀서 만든 게 바로 레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킨센스하고 미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가져다 준 향 중에 하나가 유향하고 몰약인데 이거를 프랑킨센스하고 미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방부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대시대 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종교 행사에 쓰거나 또는 상처 치유에 많이 쓰게 되는데 향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쓰거나 또는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뭐 이렇게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미르는 발바닥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오일들은 향이 무겁고 그다음에 뭐 화학 성분을 얘기하자 그러면 탄소가 굉장히 많아서 좀 밑으로 쫙 가라앉는 향인데 맡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찰에 들어갔을 때 사찰 들어가서 와 기분 좋아 이런 것보다는 왠지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죠. 딱 그 느낌이 요겁니다. 그래서 레진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향이 굉장히 무겁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정화되는 거, 영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보다는 일단은 굉장히 무겁고 안정된 향들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식물의 어떤 부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식물의 에센셜 오일 형성이고 우리가 허브에서 이 아로마 오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러분들이 허브를 그냥 이렇게 향을 맡으시면 향이 안 나요. 그런데 허브를 좀 찢어보거나 또는 손으로 쓸거나 하게 되면 향이 나죠.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그 자체에 전부 기름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오일 글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오일 주머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식물을 찢거나 또는 쓸거나 하게 되면 향이 나게 되는데 이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형성하는 거는 영향되는 조건이 1조시간, 햇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수정, 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1조시간이 긴 것들이 이 생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적당하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거는 별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이제 봤는데 라벤더라든지 캐모마일, 이 임모텔이라는 거는 에버라스팅이라고도 하고 헬리크리썸이라고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야경 효과가 뛰어난 것들인데요. 외국에서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도 허브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뭐 로즈마리도 키우시고 라벤더도 키우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직까지 이제 국한돼서
종류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가장 이 기후 조건이나 어떤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맞는 걸 찾으시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덜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주의 이제 어떤 허브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허브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 허브가 지역에 따라서 함량이 이제 화학 성분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완전히 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서 차이는 약간씩 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불가리아나 여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특히 호주의 타즈메니아라는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곳인데 여기도 청정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약성이 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라벤더가 굉장히 편하게 향도 부드럽고 이러는데 여기 거는 조금 이제 자기 향이 좀 강하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그 허브의 생산 지역에 따라서 원래는 유럽에서 많이 재배되고도 있었지만은 이게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보면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신장지구 해가지고 저기는 이제 물론 한쪽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제 거기는 청정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라벤더를 아주 대규모로 해서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기서 생산을 하고 또 추출도 하는 거죠. 뭐 북해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허브를 심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큰 관광산업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원전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에서 많이 죽었지만 이 북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이 천연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도 되고 또 저기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발전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식용허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에서도 식용허브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냥 먹는 걸로 가지만은 대단지로 해가지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땅도 좁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식용허브 아주 고가로 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산지별로 분명히 성분 함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효능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제주에서도 이제 뭐 화장품 산업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화장품 산업에서 향이라는 개념은 물론 향이 모든 화장품을 다 지배하지는 않지만 향 하나보다는 향은 단일 산업이지만 단일 산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향이라는 건 어느 산업에 덧붙이게 되면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화장품에서 향이 좋게 되면 사람들이 더 찾을 것이고 또는 공간에서 그냥 밋밋한 공간보다는 향이 들어가면 이 공간에서 향이 있다 보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향산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과 또 이제 별개로 또 융복합을 했을 때 관광 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주에 그 추천을 하는 허브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골라를 했는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국내에 이제 뭐 허브 동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허브를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 지금 이제 제주에서 화장품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향산업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물론 이제 허브를 생산을 하지만은 이거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보니까는 추출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고 나면 이 성분들이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화장품 산업하고 더불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양리효능이 있는 허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리효능이라는 거는 일단은 부가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고가의 허브들, 물론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요 세 가지 지금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왔는데요. 요거는 전부 메디컬 아로마에 쓰는 주 오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캐모마일이라든지 야로우라든지 이모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부 트러블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항노화, 피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은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용 효과가 뛰어나고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제주에서 생산이 되는 재배가 되는 이런 허브들은 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 허브를 좀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 화장품 산업하고 좀 연결을 하고 관광 산업하고 윤복합 산업을 해서 굉장히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주 국제 아로마 페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상용화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네 좀 많이 알게 되면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도 이제 한 꼭지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저 천연물에 대한 관심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계속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하면서 굉장히 좋아는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뭘 할지 좀 쉽게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여러분들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사려니 숲에서 힐링으로 숨쉬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그라운딩 걷기 명상과 아로마 치유 요가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DIY 체험으로는 감정 케어 스프레이, 아로마 마스크 스프레이, 아로마 항균 룸 스프레이, 아로마 손소독 제품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함께합니다. 또 2020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 이제 오늘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중심을 맡아주실 우리 이은진 선생님이 넘겨받으셔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토론으로 오늘 주제는 제주 자원 식물로부터 아로마 접근 방향 모색에 관련해서 이제 하기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제주의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연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범철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제주의 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현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과 어떤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자원식물의 어떤 보고라는 생각으로 오래전,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전부터 제주도에 특화된 이런 천연 산업에 대한 향장학적인 응용에 대한 국가별 프로젝트를 기획했었고 또 많은 지원이 일어났었고 초기 시작할 때보다는 아시다시피 굉장한 발전도 일어났고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결과물로 최근에 보면은 제주도에 증가된 화장품 회사들, 그다음에 향장 관련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주 자원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결과물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자세하게 아쉬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향으로 제주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제주 자원의 유전자 정보라든가 아니면 표본 구축 그 다음에 산업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그러니까 저 산 쪽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있는 그런 자원 특성화에 대한 노력은 많이 됐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제품 자체를 완제품을 만드는 관점으로만 많은 지원을 하고 그 결과물로 한 150개 이상 기업체가 유치는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자원의 어떤 그런 각 회사별 특성이라든가 소스별 오늘 이야기할 아로마 오일이나 아로마 세라피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적용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제주도 자원의 특성상 다양성은 좋은데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데랑 또 경쟁하려니까 다양성은 많은데 다량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큰 대규모 회사들에 관련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큰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결국은 다양성도 안 되고 거기에 큰 회사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예를 들면 화산송이가 대표적인 건데 이거랑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요로만 제품이 가니까 고유의 그 천연자원이라던가 그 기타 이런 아로마에 관련된 그 연구나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제가 한번 보면서 지금 제주도 현재 화장품 회사가 대략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 150개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2년 전인가 150개 정도 되고 지금은 아마 한 200여 개나 300개 이상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고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200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굉장히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저도 조금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원래 그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실은 연구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보면은 여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제품화를 그러니까 상용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갔었던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투트랙으로 움직인 거였죠. 제주도에서는 네. 그 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제주 초기에는 약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자원에 대한 특별한 아까처럼 자원의 차별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비를 거기다 들여서 시작을 했고 또 한쪽으로는 뭘로 갔었냐 하면은 이제 그 원료 사업은 했었습니다. 원료에 대한 차별화를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원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최종 완제품에 적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제품 회사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제품 회사들을 제주도 안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게 한 5년, 7년 이상 일어났고 그 결과물로 아까처럼
200개 이상의 회사는 유치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다 영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주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2나 미3 똑같은 제주도의 자원 항목을 가지고 화장품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차별화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이나 이 같은 문제를 또 제주도 안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거고, 제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다시 이 작은 회사들을 그래도 계속 키워야 된다고 많은 연구비를 또 추가로 투입하거나 지자재 비용을 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방법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물론 기업의 특성에나 아니면 도의 그 역량에서도 영향이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디렉션을 좀 더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연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생각인데 상품 자체를 화장품이라는 상품 자체로만 너무 많이 전체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십몇 년 전에 제가 제안할 때도 화장품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따졌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아로마나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심신을, 마음과 몸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토탈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누가 들을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완제품을 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제품 사업을 주로 많이 거기에다 에너지를 썼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아로마 페어라든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같이 세팅돼서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한테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들 여기 지금까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계속 어떤 식물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제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고 대표님.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제주의 어떤 자원의 다양성은 많은데 이제 다량 확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천연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감귤이지 않습니까? 그럼 감귤 에센셜 오일을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감귤의 재배 특성상 특정 계절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 특성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맞는 나머지 기술, 그걸 보관하는 시설, 뭐 이런 저장, 유통이 한꺼번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쪽은 예를 들면 농산물로 폐기가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에센셜 오일 특성이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제대로 된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품질이 더 저하되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동백 오일 같은 경우도 화장품 산업의 특성은 또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핫한 것에 너무 빨리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백은 보호종이니까 동백이 나는 곳이 제주도하고 뭐 여수의 극히 일부 지역인데 뭐 대기업에서 그 동백을 쓴다고 그랬을 때는 제주도, 정작 중요한 제주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충분치 못하니까 다 중국산 동백 오일 가지고 제품화를 하게 되니까 결국 그게 제주도의 가치를 떨구게 되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오늘 이런 미팅 말고 그들과 얼마만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해 봤는가에 대한 퀘션을 전 던지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감귤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있으면서 익히 많이 접해보고 감귤에 대한 개발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감귤이 많이 재배가 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오일 추출 외에 뭐 향으로도 만들고 뭐 먹거리도 만들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특정된 계절을 좀 탄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좀 같은데 그렇죠. 그건 그렇다면 제가 감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이런 네, 천연 자원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 그러면 특성에서 만약에 예,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급냉을 시키거나 뭐 예를 네, 들면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아로마 페어 하는 사람 말고 그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 화장품만 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이 보셨을 때 그 네네. 계절의 특성이 이제 감귤이라고 하면 혹시 무난하게 좀 사계절 내내 좀 우리가 제주에서 자원을 이제 아로마를 접근을 한다면 어떤 자원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각 그 스몰 컴퍼니, 그러니까 스몰 컴퍼니도 되고 농민도 되는데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 생각인데 옛날에 그 뭐 저희 아시는 분 중에 강황 같은 거, 강황 제주도에서 강황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프로덕트를 하면 이게 아까처럼 그럼 또 다양성 좋은데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이제 미팅하기 전에 고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자원도 있어야 되고 판매처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자원이 많은데 판매처가 없을 상황하고 자원은 없는데 판매처만 많은 상황보다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런 것을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좀 마케팅, 광고 홍보까지 곁들인 이런 토탈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전문가를 모시니까 많이 궁금한 게 많이 청문회하는 것 같은데요. 생기는데 청문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좀 말을 좀 이거 더 다 리코딩돼서 테크노파크의 센터장이나 원장님들 다 볼 텐데 저분 뭐야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할 텐데 그 편하게 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제주에 백약이 오름 이런 백약이 오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100가지 약초가 있다고 해서 백약이 오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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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큼 이 제주의 자원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것 같은데 10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제주에 또 그런 게 있어서 제주에 좀 초점을 맞추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어떤 게 식물 자원이 이제 위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로마와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개발하면 좋을지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예, 있으실까요? 뭐 다 해본 저 입장에, 그러니까 다 해봤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많이 애써본 저 입장에서 해보면 저는 주로 이제 한 20년 전에는 강원도의 자생식물들을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호종이었던 것들을 가지고 아버님이 바닷가에다 아버님이 심어주시기도 해서 그걸 산업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경보호종에 관련된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저는 그거를 산에서 캐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래서 화장품에 적용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환경적인 규제, 그 다음에 그런 보호종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해줘서 그거를 산업화할 수 있었는데 산에서 100개를 가지고 산에서 가지고 오면 첫 번째로는 환경보호종은 제품화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농민들한테 그냥 줘가지고 심게 되면은 아까처럼 팔로가 안 되니까 이 수지 타산이 첫 해는 할 수 있는데
영속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세 번째로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리 하면은 바로 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모 회사하고 일할 때 예를 들면 당나무 같은 경우는 진천에다가 예를 들면 땅을 처음에 시작할 땐 첫 해는 500평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 3년에서 계약 재배를 해야만 그게 몇 년 후에 몇만 평이 돼서 양이 얼마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의 미스매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제 아모레퍼스픽, LG 생활건강 이런 데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이런 좀 스페셜한 케어, 오늘 아로마 페어 같은 이런 작지만 아까 제가 생각하는 밸류가 높은, 가치가 높은 제품에다가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이건 정말 고귀하고 정말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기획해야 되는데, 양은 적은데 매스마켓에 이게 좋으니까 광고 홍보로 때리려고만 하는, 그런데 응용하는 데만 기대하는 거죠. 저도 당연히 일반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뒷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 산업화를 하고 싶어도 실패했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되겠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한국인 특성상 빨리 버리는 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놔도 그 다음에는 로터리를 치고 갈아엎어야 되겠죠.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화장품 산업을 이해하려면 농업 산업도 이해해야 되고, 농진청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 식물이 정말 제주도만의 순수한 유니크한 아이솔레이션이나 됐냐고 이 에비던스를 얻으려면 생명공학 기술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너무 연구 차원에서만 제주도에서는 많이 일어났지, 실제로 노력해보고 그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품화해서 제주도에서 넘버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게 조금은 좀 뭐랄까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레코딩해서 제출하면 제주도에서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획할 때, 그러니까 1900한 90 몇 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아마 그 사이일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남호 교수님 저랑 같이 그걸 기획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 미팅을 할 수 있을 기반을 만든 기획서가 이남호 교수님하고 그렇게 썼으니까 그 기획서 덕분에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이 아로마 페어가 제일 꼬바리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꼬바리에 지금 이런 미팅을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과정도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박사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참여도 하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관동대에 계시는 김희숙 교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연구 과제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만 다르다 뿐이지 강원도도 약간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산업화라기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강원도는 제주도의 반도 못 따라간 실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천연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관광 특구 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식물 자원 가지고는 아로마 테라피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전권이 아니고, 이제 저는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만 보고 얘기했을 때에는 힐링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로마가 계속적으로 상용화돼서 관광하고 그다음 힐링하고 그리고 그 식물 자원으로 나온 그런 것들하고 접목시켜서 토탈적인 매체로 상용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뷰티 쪽으로는 현재 그 한옥마을에 뷰티케어 학과, 그러니까 뷰티케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거, 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하고 명상 쪽하고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요. 명상이나 아로마 테라피 쪽이나 모든 힐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로마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 아로마를 많이 개발하려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거의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강원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현재 혹시 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계신가요? 지금 강릉시에서 관광 특구를 좀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뷰티 쪽하고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후진국하고 비교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관광지하고 비교했을 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놀러 가면 마사지 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쉬려고 하는 그런 타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릉시가 그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서 테라피적인 걸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숙소에 묵는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 모든 테마를 다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혹시? 고 대표님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줘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요즘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로마를 가지고 강원도에는 허브 농장이 곳곳에 좀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허브 농장이 곧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치료 개념으로, 치료 목적으로 개발을 좀 해서 이것을 상용화해서 보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식물자원의 접근을 화장품 원료로서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자원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아로마 전문가로서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제주에 허브 농장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면적이 넓고, 물론 강원도도 면적이 넓긴 하지만, 강원도는 기후상 이제 조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브 자체는 너무 추운 지역보다는 실은 제주도가 기후적으로는 더 접근 이제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외국의 사례들이나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중국에서 허브가 생산이 되거나 원산지가 되면 저기 분명히 오일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청정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단지로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로서의 어떤 다양한 식물 자원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은 실은 완제품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대량으로 해가지고 어떤 판로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뿐 아니라 또 이제 전북의 남원이나 이제 허브 특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데서도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관건인 게 뭐냐면, 어디다 판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산업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은 그 북해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가 이거 뭐 해야 될까 하다가 허브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라벤더를 대단지로 심어버리니까 관광지도 되고 물론 이제 그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거나 그런 면에서 좀 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은 중국의 모델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그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라벤더 대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위구르 지역은 중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지역이어서 관광은 잘 못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하얼빈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장미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관광이랑 같이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범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어떤 맥락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자원에 대한 접근 연구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됐는데 그러니까 실은 화장품 원료로서도 부가가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아로마 전문가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다양한 허브보다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조금 부가가치가 있는 허브를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일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아로마 오일을 생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이렇게 많이 팔리려고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리 효과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열리는 이제 그 뭐 어떤 행사 같은 데서 이제 관련된 분야를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화장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조금 더 하는데 아로마 페어 작년에 처음 열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향도 괜찮네. 왜냐하면 이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양이 어떤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자 그러면 그 헬리크리스름이라고 이제 에버레스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원 카모마일이랑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게 양효과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피부 쪽 관련해서 그 이제 재료로 원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줄렘 같은 경우에 뽑아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거나 또는 뭐 야로우나 이제 비슷한 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물론 이제 재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기후 조건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일반 낮은 곳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 그 중산간이나 좀 올라가는 쪽에 좀 서늘한 곳에 그쪽에다 이제 재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그 실제로 이제 제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산업화하기에는 이제 뭐 저도 제주에 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발전을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들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행착오가 거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계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로마 페어가 주축이 돼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제주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타즈메니아가 제주랑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청정 지역인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라벤더에 약효가 있는데 이 타즈메니아에서 나오는 라벤더는 또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효과가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샌다로드가 호주에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반입 금지나 이렇게 뭐 수출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는 호주에서 샌다로드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는 인도 샌다로드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구입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그 구입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이 그 제주 식물 자원에서 아로마 쪽, 그 향,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방법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런 데 대해서 저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박사님? 네, 저요? 네. 예, 저쪽으로 동의하고요. 네. 처음에 제가 제주도에 처음 기획서를 쓰고 제안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한 거는 이
코스메틱 사업과 관광 사업을 연계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그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뭘 하고 싶으냐면 그것도 이상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완제품 사업을 해서 제주도를 빨리 일으키고 싶은 게 목적이었고, 이건 이제 차후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차후가 지금의 이 미팅을 하는 거고,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관광 사업과 아로마 세라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된 그런 제품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거를 제안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좀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은 좀 걱정되는 시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오일 쪽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화장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방향성 화합물이 배합 금지 성분 리스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화장품적인 측면에서 오일로 접근해 가지고 가기에는 향후 방향이 좀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아로마 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마켓으로 조금 그 오일을, 천연 내추럴 오일을 좀 다른 마켓으로 움직여는 생각, 전략, 방향성 이런 걸 맞추는 게 어떨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배합 금지 성분들이 없다는 에비던스를 확보하기 위한 네.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제품군으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지자체 차원이든 개인 기업이든 뭔가 새로운 접근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하는 게 낫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서. 고 대표님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아로마 페어 이렇게 조직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제주도의 어떤 슬로건이 환경 수도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평화의 섬이었었고, 평화라 연결하면 힐링과 치유가 뒤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 수도라는 건데, 저는 이게 천연 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천연 자원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주 국제 아로마 페어를 제안서를 넣으면서 하는 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가 될 수 있고, 그게 선두로도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긴 좀 애매한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비자섬인가? 혹시 아시는가요? 이게 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비자섬이라던가 산페르민 축제, 투 축제, 그 나라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그곳에 가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토마토 축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제주의 어떤 섬이라는 그곳에 가면 치유하고 온다라는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화의 섬이고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도 등재되어 있고 이래서 그렇게 자원이 많은 곳인데, 식물 자원도 많은 곳인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광산업도 연결될 수 있고 제주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제주가 먼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왔고, 또 2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지금이 필요한데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의 어떤 대체의학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방 차원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가 아로마가 지금 가장 적기라고 봐서 저희가 이번 사려니 숲에서 자연에서 하고, 그리고 자연에서 저희가 아로마를 이용한 항균 소독 제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도민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제주 자원에서 이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주 도민이 이제 넘버원의 어떤 걸 만든다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그렇죠. 넘버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야 되죠, 사실은. 네? 그걸 누가 물어야 되냐면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도지사님이 물어야 되죠, 사실은.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도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를 지금 고 대표님 외에 나머지 어떤 분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미팅 하기 전에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얻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자들의 기존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자기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남한테 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이 다고 그다음에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은 모르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서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인 거죠. 기술자와 행정가가 행정도 알고 기술을 이해해야 그런 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들어보시는 분들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겠지만 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오늘은 아로마 페어니까 제너럴 베이스 오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지금 이제 하시는 예를 들면 아로마 세라피 오일이 있을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베이스 오일을 그냥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프랑스, 호주, 중국, 미국에 있는 전 세계 베이스 오일과의 경쟁력에서 전혀 경쟁력 확보가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아로마 세라피 오일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생산량도 맞출 수도 없고 그 작물의 품질과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최초의 화장품에 대한 기획을 했던 것처럼 제 생각인데 아로마 페어를 위한 기획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자원으로 봤을 때는 아까처럼 감귤 오일이 제일 많은데 그걸로 할 거냐. 그런 투트랙을 써야 되는 거죠. 제 아이디어로는. 많은 걸 했을 때는 무얼로 차별화를 이루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좋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고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지. 그걸 만드는 거는 2,000원짜리도 돈만 주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2천만 원, 2억을 줘도 만들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말을 하면 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찌끈찌끈하고 결론은 뭐냐면 베이스 오일을 아까 제가 어제 발표드렸던 것처럼 퍼멘테이션 기술을 써가지고 새로운 생물 계면활성제 발효 오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이쪽 개념에서는 안 맞는 거죠. 치유나 이런 개념은 안 맞고 바이오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바로 투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라지한 양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 만들어서 제너럴한 제품에 새로운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거 왜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자원의 양이 적은데 아모레퍼스피스는 헤리티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만에서만 나오는 그런 세라피적인 오일을 이런 지금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것이 아까처럼 극소수의 가치를 가진 걸로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조금 많은 양을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없는 제품들하고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걸 접근하고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미안한 얘기지만 입찰 같은 것들을 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창출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돈을 적절성을 따져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로마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치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교수님은 혹시 그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아로마 오일 뭐 이렇게 허브 생산하는 지역이나 이런데 추출하는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창에 허브 농장이 있고요. 네. 고성 쪽에 라벤더 농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본 게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일단 상업화 하는 데 대해서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제로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좀 이래줬으면, 지금 물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식물 자원으로부터 좀 방향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한,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걸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부산물이 나오는 제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들은 거기다 아이디어를 심어서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주도의 중요한 게 아까처럼 환경과 그 다음에 치유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로마 세라피가 현재 이런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지금 아로마 세라피에 준비된 향이라든가 준비된 제품이라든가 준비된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관광 상품하고 단순하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 상품 중에서도 제 생각인데 그것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저처럼 저렴하게 오는 일반인과 아주 프리미엄한 가치를 가지고 오는, 물론 그런 분들도 제주도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투 트랙으로 좀 나눠서 가격대나 상품도 일반인으로 갔을 때는 저렴하고 제너럴한 제품을 고를 것이고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시장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아로마에 관련된 그런 기획을 한다면 끝으로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 그런 기관에다가 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기획력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안 해요. 김윤식 교수님 혹시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관점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1군부터 4군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호흡기 중증 장애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1군으로 다 포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향이라는, 아로마는 지금 향이잖아요. 약을 안 쓰고 향을 이용해서 그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이슈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홍보를 한다면 아로마에 대한 홍보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약을 써서 이것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고 청정 지역이고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뭔가의 테마, 그런 것을 좀 마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힐링센터가 6개의 힐링센터가 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와서 산에 있는 그 음이온을 맡아가면서 힐링을 하고 돌아가면 호흡기 질환이 나을 것이야. 막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원도의 이 산골 지역보다는 아마도 그 제주도에 더 이것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에 대한 산업이잖아요.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감염병, 1군, 호흡기 질환, 중증 호흡기 질환 이게 탁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광고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구 대표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SNS에서 전 세계 아로마 테라피스트들하고 이제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는 데가 슬로베니아라는 유럽의 이제 나라가 있는데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많은 그 아로마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로마 하면 향에 대해서 힐링 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장품 뭐 원료 아니면 그냥 뭐 향 맡는 거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활에도 많이 퍼져 있고 이 아로마가 한 가지로 단일로서는 좀 이제 산업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산업에 엮이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향이 들어가면 더 값어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향이 들어가면 또 틀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알면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식물적인 거에서 식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거, 뭐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런 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아로마 페어에 이제 뭐 고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힐링의 어떤 컨셉을 잡고 또 다른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고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으려면 그 단체가 있어야 되고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곳이었어야 되고 그게 제주의 어떤 가장 위일 뿐이다. 정치적 얘기가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게 제가 한 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국제 아로마 페어의 어떤 온라인 토론이 오히려 더 이게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컨벤션이랑 같이 하는데 컨벤션에서 했을 때보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주의 대표적인 넘버원의 아로마 제품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에 대한 저한테 또 다른 퀘스천이 저한테 또 오고 그게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우리 뭐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또 그때 던져졌던 질문이 이제 우리한테 정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다시 온 것 같아서 이제 뭐 자원의 어떤 제주의 자원의 식물을 발굴해서 아로마로 이게 뭔가가 나온다면 이게 분명히 관광상품하고 연결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또 있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자주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또 발제를 통해서 이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어찌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인 선생님이 얘기한 부가가치를 정말 높이 올려서 제주도의 어떤 정말 대체학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체의학의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아로마페어에서 짜잔해서 이제 그거를 추출해서 그런 단체가 아로마 페어의 단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걸로 이제 정리가 좀 돼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열심히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네. 오랜 시간, 긴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내일이 또 우리 페어의 어떤 행사의 시작이니까 또 오셔서 함께 또 이제 같이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사려니 숲에서 힐링으로 숨쉬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그라운딩 걷기 명상과 아로마 치유 요가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DIY 체험으로는 감정 케어 스프레이, 아로마 마스크 스프레이, 아로마 항균 룸 스프레이, 아로마 손소독 제품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함께합니다.